퇴직 후 진짜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누굴까? 회사 사람들일까, 가족일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직장에 있을 땐 회사가 전부였죠. 매일 아침 그곳으로 향했고 내 존재의 무게도 직함과 명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가족보다 회사가 더 끈끈했단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다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관계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남성은 72세, 평생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입사 동기와 선후배가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동지였죠. 회사는 그의 가족이자 사회 그리고 정체성이었습니다. 퇴직식 날 그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수십 명의 후배가 꽃다발을 안기며 박수를 쳤고 동료들은 형님, 자주 뵙죠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날만큼은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그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명절마다 연락이 오던 후배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장, 이사, 전무로 불리던 그 호칭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선배님이라는 말이 돌아왔고 결국 어느 날부터는 아예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때의 나와만 끈끈했던 거지 지금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가 조용히 내뱉은 이 말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가족보다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감정을 줬다는 걸. 퇴직 전 그는 주말에도 출근했고 아이들 졸업식은 종종 놓쳤습니다. 아내가 이번엔 꼭 같이 가요라며 부탁했을 때도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이라며 미뤘습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가족의 추억 속에 그는 없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가족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낯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내는 이미 혼자 사는 법에 익숙했고 자녀는 각자 삶에 바빴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가족이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알겠더군요. 회사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해줬지만 가족은 내 존재 방식을 잊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 그 근본에는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역할에 기반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존재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역할을 위해 존재를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의 의미도 함께 흔들립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정체성 상실 증후군을 겪습니다. 직장에서의 호칭, 위치, 동료와의 관계가 갑자기 사라지면 자신이 사회에서 사라진 듯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그때 찾아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소속의 부재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마음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 72세 남성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그는 아침마다 양복을 입고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마치 출근하듯이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3시간을 앉아 있었죠. 누군가 자신을 부를까 혹은 전 직장 후배가 우연히 지나갈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그 기대는 한 번도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그곳은 이해관계로 엮인 시스템이었고 자신이 그 시스템 속에서 유용할 때만 존재감을 가졌던 거죠. 그걸 알았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습니다. 근데 그건 외로움보다 더 깊은 공허였어요. 그는 뒤늦게 가족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며 쌓인 거리감은 단순한 대화 몇 마디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와서 왜? 라는 반응이었고 자녀들도 아버지 바쁘잖아요 라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손주에게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랑 놀러 갈래? 손주는 망설이다가 할머니랑 갈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웃었지만 마음속에선 오래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그는 매주 한 번씩 가족과 식사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화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나를 필요로 했지만 가족은 나를 기다려줬어요. 그 차이를 이해하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퇴직 후에는 역할을 대체할 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은 사라져도 가족 안에서의 존재감은 스스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족으로 옮겨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나중에라는 말을 반복하면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대화, 작은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둘째, 자존감을 사회적 관계에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명함이 없어져도 삶의 가치는 줄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직위가 아니라 마음의 존재감입니다. 작은 배려, 관심, 그리고 함께 있음이 새로운 명함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 밖 세상에서도 충분히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등은 새로운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계는 나이와 직함을 초월해 인간적인 만남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결국 이 남성이 남긴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는 회사를 가족이라 믿었지만 가족을 회사처럼 대하지 못했다. 그 한마디 속엔 우리 세대의 후회와 깨달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끈끈한 관계를 어디에서 만들고 있나요? 그 관계가 명함이 사라져도 남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다면 은퇴 이후의 외로움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가족보다 회사가 더 끈끈했다고 말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가족에게 주지 못한 시간을 회사에 다 줬다는 후회. 하지만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존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회사가 아닌 가정 안에서 진짜 나를 회복하는 시간. 그것이 은퇴 이후의 진짜 시작입니다. 은퇴 후 가장 낯선 것은 시간도 돈도 아니다. 바로 관계의 공백이다. 오랜 세월 직장에서 만들어온 인간관계는 마치 가족보다 더 가까운 듯 보였다. 함께 점심을 먹고 회의실에서 밤을 새우고 성과에 함께 울고 웃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자녀의 대학 입학 소식에 축하를 건넸다. 그러나 그 끈끈함은 퇴직과 동시에 허공으로 흩어졌다. 함께였던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진 것이다. 은퇴자는 묻는다. 내가 회사에서 맺은 관계는 진짜였을까? 아니면 역할이 만든 착각이었을까? 직장 내 관계는 사회학적으로 역할 기반 관계라 불린다. 서로의 직위와 역할이 관계의 중심이 된다. 한쪽이 부장이기에 존중받고 다른 한쪽이 신입이기에 배우며 따른다. 그 구조 안에서는 이해와 존경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역할의 틀 안에서 유지되는 질서에 가깝다. 그래서 퇴직과 함께 그 틀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붕괴된다. 반면 가족 관계는 역할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맺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를 너무 오래 방치했다. 일터의 인정과 성취가 관계의 온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혼란은 관계적 단절감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했던 동료가 사라지고 아침 인사 한마디 건넬 상대가 없어지면 마음의 방향을 잃는다. 이때 가족은 곁에 있지만 정서적 거리는 이미 멀어져 있다. 가족은 말한다. 당신은 늘 바빴다. 함께 있는 시간보다 부재가 더 길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간극은 단순히 대화 몇 마디로는 메워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쌓인 거리감은 천천히 꾸준히 쌓인 관심으로만 회복된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존재의 쓸모가 사라졌다는 감정이다. 직장에서의 나는 목표가 있었고 평가가 있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집에서는 그 역할이 없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면 새로운 의미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다. 가족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며 배우자와 함께 장을 보는 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관계의 회복을 넘어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퇴직 후에도 회사의 명함을 붙잡고 사는 이들이 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전무 출신 혹은 교장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운다. 그것이 자신을 증명할 마지막 남은 문장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함은 과거의 상징일 뿐 현재의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 인간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느냐로 결정된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사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비로소 진짜 은퇴가 시작된다. 한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68세의 한 남성이 퇴직 후 3년째 가족이 날 피한다고 호소했다. 아내는 그의 잦은 잔소리에 지쳤고 자녀는 아버지를 피했다. 그는 억울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담이 거듭될수록 진실이 드러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산 적이 없었다. 늘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몰두했고 정작 가족의 마음속에는 부재한 아버지로 남아 있었다. 그가 울면서 한 말은 이랬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은 나를 위해 살지 않았더군요. 그 말에는 섭섭함보다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이처럼 은퇴 이후 가장 큰 과제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일이다. 직장에서 익힌 언어는 명확하고 논리적이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해와 공감, 침묵과 기다림이 더 중요하다. 관계는 성과로 측정되지 않고 마음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성과 중심의 관계에서 정서 중심의 관계로 옮겨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은 낯설지만 인간다운 회복의 첫걸음이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관계 회복을 위해 정서적 루틴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가족과의 대화나 감사 표현에 투자하는 것이다. 단 10분이라도 좋다. 그 시간을 꾸준히 반복하면 관계는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사람은 습관의 존재이기에 관계도 꾸준함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가족 바깥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단체, 동호회 같은 사회적 연결망은 새로운 소속감을 제공한다. 소속감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은 관계의 여유를 만들어준다. 결국 관계의 확장은 자기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은퇴 후에는 일보다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수입이 줄어도 건강이 다소 약해져도 곁에 대화할 사람이 있다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돈이 충분해도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다면 마음은 빠르게 식어간다. 그래서 성공적인 은퇴란 경제적 안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리적 유대와 정서적 관계가 함께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관계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보다 회사가 더 끈끈했다는 후회를 막을 수 있을까? 첫째, 가족을 프로젝트가 아닌 관계로 대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접근하면 실패한다.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그들의 시간에 스며들어야 한다. 둘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에서는 말을 많이 해야 하지만 가정에서는 침묵이 대화를 대신할 때가 있다. 그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함께 머무는 힘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셋째,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과거의 부재를 후회만으로 채우면 관계는 움직이지 않는다. 스스로를 용서할 때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자랄 공간이 생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전환점이다. 이제는 타인을 통해 평가받던 삶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미는 결국 함께 있음에서 비롯된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나의 시간을 나누는 일이 곧 삶을 이어가는 힘이다. 결국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은퇴는 그 관계를 새롭게 다시 배우는 시기다. 그 남성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회사라는 관계의 온기에 속는다. 그러나 그 온기는 일시적이다. 진짜 따뜻함은 집안의 조용한 대화, 아내의 눈빛, 자녀의 짧은 메시지 속에 있다. 그 온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 온기를 외면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평생을 함께한 회사보다 평생을 기다려준 가족이 더 깊은 관계였다는 것. 직장은 인생의 일부였지만 가족은 인생의 전부였다. 그리고 은퇴는 그 사실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다. 명함이 아닌 이름으로, 직책이 아닌 존재로 사람 사이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의 성공이며 인생의 두 번째 봄이다.